오늘은 두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두통하면 한 가지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두통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.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당, 그러니까 이 눈썹과 눈썹 사이죠.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두통이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이마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이마에 두통이 깨질 듯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좌측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편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.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. 그리고 뒤통수가 너무 아프다고 땡기고 깨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막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아프거나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총 7가지의 두통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. 오늘은 뒤통수, 후두부가 아플 때 원인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통수 부위가 불편하고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뒷목이 또 땡기고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건 역시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원인을 살펴보면요. 제일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시면 뒷목 잡고 하더니 쓰러져 버리죠. 그게 혈압이 갑자기 높게 올라와서 쓰러지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.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또 신경 쓰는 일이 많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뒷목이 뻣뻣해지고 뻐근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특히 이렇게 뒤쪽이 아픈 경우는요. 신장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. 신장이 어떤 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도 뒤쪽, 뒤통수나 목이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은 바로 척추, 경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전체 척추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척추가 삐뚤어져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도 쉽게 뒷목이나 뒤통수가 불편해지게 됩니다. 또 과로, 피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뒷목이 뻣뻣해지죠.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승모근까지 쭉 연결이 돼가지고요. 뻣뻣하고 뭉치고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. 너무 많은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즉,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연결되고요. 등판 한 가운데까지 연결되는 승모근이 긴장할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곳에 생기는 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? 먼저 혈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혈압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. 만약에 혈압과 관련된 질병이 없으신 분이라면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. 또 기존에 혈압이 이미 문제가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혈압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이전에 자석 치료 방법으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? 그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. 나중에 또 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과다한 성생활을 피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과도한 성생활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신장이 허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뒤쪽에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. 일종의 경고입니다. 성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경고 중의 하나입니다. 그러므로 적절한 성생활이 건강에는 좋습니다. 그럼 어떻게 적절한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?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만약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고 별로 피곤하거나 몸의 상태에 나쁜 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두통이 생기거나 몸이 처지거나 기분도 별로 안 좋거나 등등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. 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20대는 이틀에 한 번, 30대는 3일에 한 번, 40대는 4일에 한 번, 50대는 5일에 한 번, 60대는 6일에 한 번.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는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의 체력이나 신장의 기능 등등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, 자신의 건강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
또한 우리 전체 척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척추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. 또는 요추나 경추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바른 자세는 어떤 게 바른 자세일까요? 사실 정확하게 바른 자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떤 자세든 우리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. 그러면 편안할까요? 힘들까요? 힘듭니다.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러므로 수시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앉거나 서 있거나 또 눕거나 걷거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또한 과로 피하셔야 되겠죠. 경고입니다. 이렇게 두통이 올 때는 내 인체,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듣고 따라야 됩니다.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일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우리 몸에서 경고할 때 그 경고만 잘 따라줘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미 두통이 생겼습니다.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사열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사열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.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위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수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.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7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보시면 13가지 방법으로 사열을 하는 혈자리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.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요, 일반적으로는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근본 원인이 신장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힐링. 자,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